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군의 부동산 생활 백서 진행을 맡은 고세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충청남도의 다양한 개발 호재 지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충청북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각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군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나 지금이나 투자하면 역시 부동산 투자가 최고겠죠. 하지만 미래도 역시 부동산 투자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부동산 투자자들 위해서 굉장히 많은 또 좋은 정보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지훈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으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시다고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길라잡이 박지훈입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를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동산 투자가 안정적이라고 하지만 초보 투자자라면 아무리 정확한 정보라고 해도 확신이 서지 않아서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 위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참 투자란 참 어렵죠. 하지만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어떤 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또 수익을 가져가기도 하는데요.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처음에 한 번 하고 나면은 그 두 번째는 더 쉽고 또 두 번째 하고 나면 세 번째는 더 쉽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발품을 팔고 내가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해서 일단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예전에는 어떤 이런 방송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또 어떤 국토종합 계획이라든지 또는 도시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투자에 굉장히 많은 어떤 에러 사항도 있었고요.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굉장히 어떤 그런 안 좋은 일들도 많았는데 하지만 요즘은 워낙 이 서점만 가더라도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지식도 많이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처럼 방송을 통해서도 정보를 알 수가 있고 또 인터넷만 조금만 검색을 하셔도 어떤 투자 정보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발품을 팔고 스스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사실 뻔합니다. 보통 저번 방송에서도 또 저번 방송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 네. 어떤 수요를 예측하는 것, 네, 그게 사실 부동산 투자의 아주 기초면서도 그게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래서 항상 이 인구가 유입될 만한 지역을 찾고 또는 이 지역을 알기 전에 그 전에 다른 개발이 됐던 사례들을 네. 조금 연구를 해보시면 여기에 역세권이 생기고 여기에 이만한 규모의 어떤 신도시가 만들어진다라든지 어떤 상업 어떤 지구가 만들어진다라든지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수요가 인구가 유입됨에 따라서 어떤 발생되는 네. 또는 상승하는 부동산 가치를 대조해 봤을 때 또는 비교해 봤을 때 그 다음에 만들어진 지역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 사례를 보고 전에 개발됐던 사례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떤 개발되는 정보를 여러분이 안다라고 한다라면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예상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입지라든지 어떤 그런 지역을 잘 선정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실행으로 옮겼을 때 그 금액을 너무 또 내가 갖고 있는 투자금이 100으로 봤을 때 100을 다 투자하신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령 그게 확실하더라도 일단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 30% 정도, 30%에서 많게는 50% 정도만 이렇게 투자를 한번 해보시고, 네.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서 점차 수익을 내시면서 다음 투자 지역도
투자를 해보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박지훈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투자에는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우리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가 제 귀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어떤 정보는 진짜 내게 이익이 되는 정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정보는 그렇지 않은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준이라든지 원칙이 없으면 이쪽에 가면은 이 말이 맞고 저쪽에 가면은 저쪽에 말이 맞는 것처럼 진짜 정보를 놓칠 수도 있고요. 또 진짜 정보가 아닌 또 그렇지 않은 좀 질이 나쁜 정보에 현혹돼서 또 실패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투자 기준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심을 제가 적극 권해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지역별 개발 호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지역은 어딘가요?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지역은 바로 충청북도의 청주라는 지역입니다. 네. 네, 충청북도 전체 인구가 약 한 160만 명 정도 네. 이렇게 현재 집계가 되고 있는데 청주시 인구만 충청북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84만 명으로 충북에서는 가장 큰 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4만 명이요. 청주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지 몰랐는데 청주에 이렇게 인구가 몰리는 이유가 뭔가요? 네, 인구가 많다라는 것은 인구를 유입하는 무언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겠죠. 지금 청주는 현재 제2의 동탄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기업들이 입주했고요. 네. 또 입주할 예정입니다. 마곡, 판교, 동탄 산업단지에 이어서 청주시가 생명과학단지 조성으로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청주와 가장 많이 견주어지는 동탄은 서울과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죠. 네, 가깝지 네. 않습니까? 네. 뛰어난데 그리고 또한 유수 대기업들이 대거 입주하면서 큰 주목을 받아온 게 동탄입니다. 네. 하지만 고소득 근로자들의 주거 니즈를 충족하지 못한 점에서 좀 아쉬움이 네. 많은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청주의 경우에는요, 현재까지 청주 일반 산업단지 외에 4개의 산업단지 조성을 마쳤고요. 청주 테크노폴리스, 그 다음에 오송 제2 생명과학단지, 오창 제3 산업단지, 에어로폴리스 등 다양한 산업단지가 네. 조성하고 있고요. 또 그러니까 기존과 또 새로 만들어질 것 총 합치면 9개 산업단지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현재 다양한 대기업들이 역시 입주를 마쳤거나 입주를 또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청주 지역에 투자 생각하시는 예비 투자자분들 위해서 투자 포인트도 알려주시죠. 네, 먼저 박지훈 전문가의 의견에 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청주시는 작년 10월경에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투자 유치액이 21조 원이라고 하니 이거는 뭐 정말 대단한 네. 규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당초 목표액만 한 10조 원 정도였었는데 이게 뭐 2배 이상 네. 늘어난 수치이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성공적이다. 뭐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또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에 이제 그런 가치가 있다는 것을 또 의미를 하는 것인데요. 매번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이 투자 지역을 선정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인구 유입. 네, 인구 유입이 가장 중요하고요. 네. 역시나 인구 유입이 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예상했던 게 10조 원 규모의 어떤 그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였는데 이게 뭐 20조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니 네. 그만큼 예상했던 어떤 그 고용 인구라든지 뭐 유입 인구들이 뭐 2배 이상 늘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 볼 수 있겠죠. 그럼 거기에 따른 이 산업 단지를 포함한 많은 주거 어떤 그 상업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주변 지역들의 어떤 부동산 가치 상승이 굉장히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는 어디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서울부터 제주 뭐 할 것 없이요. 뭐 독도 할 거 없이 인구만 많아진다라면은 그것은 분명히 그 수요율로 인한 부동산 가치 상승이 분명히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은 정말 청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개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이 부동산 상품에는 뭐 아파트, 오피스텔, 뭐 상가나 토지도 있는데 어떤 지역에는 토지에 투자하고 또 어떤 지역에는 아파트, 뭐 상가, 오피스텔을 투자해야 될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많은 그 예비 그 투자자들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사항들인데요. 먼저 부동산에 투자하실 때는 내가 투자하려는 목적이 크게 중요합니다. 내가 달달이 월세 수입을 필요로 하다. 혹은 나는 월세 수입은 필요하지 않지만 단기간 내에 그래도 시세 차익을 크게 보고 싶다.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목적을 분명히 하셔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크게 개발지 투자하고 도시 지역 투자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네. 목적에 따라서 물론 상품 또한 달라지겠죠. 아무도 없는 곳에 상가를 만들게 된다면 상가 건물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또 아무도 없다는 것은 그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 또한 없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것은 굳이 그곳에 임대해서 장사를 할 이유도 없다라는 거기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투자를 할 때 저만의 기준을 놔둔다고 말씀드렸죠. 네. 현재 인구가 별로 없지만 앞으로 계속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혹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도로나 철도와 같은 신설 교통망이 생기고 관광지나 관공서 이전과 같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개발지 인근에는 저는 토지 투자를 권하는 편이고요. 네. 토지 투자하게 되면 또 차익형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큰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투자법이고요. 도시가 완공된 지역이나 완공을 앞두고 있어서 실수요자들이 몰릴 그런 지역이라면 네. 이런 곳은 유입 인구가 앞으로 들어오는 인구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라든지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기준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청주시에 토지 투자를 해야 할 곳과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투자를 해야 될 유망 지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네, 먼저 새로 조성될 예정인 산업단지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청주 국사일반산업단지는 흥덕구 옥사면 국사리 일원에 약 30만 평 규모로 산업용지와 또 주거시설 용지가 포함된 복합산업단지가 2020년까지 총 사업비 거의 약 2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요 조성할 계획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전기 자동차 부품 창고 또는 그 물품 관련된 서비스 등이 입주할 예정이고요. 1,500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들도 현재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조성 완료 시에는 한 3천여 명의 종사자와 또 주거시설로 인한 약 2,500여 명의 인구 유발로 약 5천 명이 넘는 유입 인구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남서부권은 남청주현도 일반산업단지가 약 31만 5천 평 규모의 오는 2021년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어떤 산업단지 또 인근에 만들어진 이 도로망, 이 신설 교통망이 생기는 곳이라면은 토지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 투자,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아파트 다 마찬가지지만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네. 토지 투자는 말 그대로 이 토지의 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어떤 시세 차익을 보는 건데. 네. 이미 도시가 완성된 상태에서는 물론 토지 투자는 할 수 있겠지만 또 그만큼 너무 많은 이 지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일반 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는 그렇죠. 굉장히 어렵죠. 이런 어떤 건설업을 어떤 시행이나 이런 네.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 시공 목적으로 네. 어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일반적인 그 투자자들은 사실 이 토지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를 하는 이 타이밍은 이런 정보를 토대로 이게 토지 같은 경우도 이게 소문에 또 민감하고 네. 또 어떤 그 현장 상황이 굉장히 네네.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떤 개발 호재가 있다라는 소문만 나도 이미 어떤 지가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요. 거기에다가 이 착공이 들어갔을 때는 더 지가가 상승하게 되고 또 골조가 올라갔을 때 또 이 골조가 올라간 뒤에 또 준공이 됐을 때 그다음에 또 인구가 유입됐을 때 이 단계를 보시면 될 텐데요. 일반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투자 타이밍은 이 착공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시는 게 가장 큰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준공이 끝나서 인구가 유입되는 시점에서는 역시나 오피스텔이라든지 아파트 또는 어떤 수익형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뭐 원룸 이런 것들을 투자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청주 지역 중에서도 또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지역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개인적으로 청주의 핫플레이스가 될 것으로 저는 북청주 지역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역시나 중요한 것은 북청주 지역에서도 기업과 교통입니다. 먼저 청주 테크노폴리스 조성 사업은 북청주역 인근의 약 116만 평 면적을 총 6천억 원의 사업비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충청북도 개발 호재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은요, 상업, 지원, 물류, 주거, 공공 등 다양한 용지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뛰어난 개발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청주 테크노폴리스의 여러 대기업이 입주하기로 결정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청주 테크노폴리스 조성사업이 기존 면적보다 2배가량 지금 확대되었습니다. 대기업 입주는 집가 상승에 빠질 수 없는 큰 요소지 않습니까? 네. 테크노폴리스 인근 지역에는 대기업 입주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만큼 토지 투자가 저는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역 개발에 있어서 교통망이 또 중요한 요소잖아요. 이 지역 교통은 좀 어떤가요? 교통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이 각 지역의 이 부동산 가치 상승, 특히 이 수도권 쪽은 네. 이 서울까지의 얼마만큼 거리가 떨어졌느냐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일 생활권으로 이 네. 우리나라 전 국토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서울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느냐. 네. 사실 이제 이런 게 가장 그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충남 천안 또 충북 청주 공항이 이제 복선 전철화되면서 2022년까지 사업 계획이 현재 잡혀 있고요. 사업비는 무려 뭐 8천억 원이 넘는 규모니까 굉장히 뭐 큰 규모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설되는 그 청주 테크노폴리스 북청주역에서 서울까지 약 85분, 그러니까 뭐 1시간 반이 채 안 걸리는 뭐 이 거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북청주역에서 이 청주 도심까지는 약 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 청주의 교통 인프라가 자동차가 아닌 철도 중심으로 이 우리나라 국토 계획의 어떤 그 컨셉에 걸맞게 지금 아주 잘 그 계획대로 개발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철도로 인해서 오는 변화가 바로 이제 충북 개발 호재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투자 포인트는 바로 북청주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청주시는 85만 명 이상의 인구가 상주하고 있는 충청도의 대표적인 이제 대도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는 수도권 성남 또 수원 같은 대도시에 견줄 만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전철역이 하나가 없어가지고 약간의 어떤 그 주민들의 그 교통 불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활성화되지 못했었는데. 물론 청주역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구도심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네. 그래서 오창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전철역을 이용에 굉장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청주역이 그 개발됨에 따라서 테크노폴리스와 지조적으로 연계가 되어서 이제 이 오창 지역과 나아가 이제 구도심까지도 굉장히 활발한 교통 인프라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북청주역 주변을 꼭 한번 이 청주에 계시는 분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이제 이 북청주역에는 그 청주공항 또 KTX 오송역 또 지하철 1호선으로 이동하기 위한 굉장히 그 중추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주변 일대가 굉장히 이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역세권이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북청주 역세권만의 특별한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네, 현재 계속 추진되고 있던 강원, 충청, 호남을 잇는 대한민국 X축 고속철도망 건설의 시작이 바로 이 청주 테크노폴리스에 있는 북청주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 중심, 사람으로 치면 어떤 심장이 위치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전국을 고속철도로 연결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그 시작점이 북청주역이라면 그 일대에 엄청나게 개발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국토 이제 종합 계획이 이 녹색 성장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토대로 네. 이 요즘 뭐 이산화탄소 뭐 자동차도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뭐 줄이자 이런 네네. 것처럼 되도록이면 이런 공기를 또는 이런 그러니까 대기 오염을 시키는 어떤 이런 것보다도 환경 문제를 많이 생각을 해서 이 고속철도 이런 어떤 그 전기 관련된 어떤 자동차라든지 네. 또는 이런 그 철도망으로 인해서 굉장히 앞으로 더 환경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많이 활성화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철도 사업에 굉장히 큰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사실 이제 당초 계획된 53만 평에서 약 한 2배 가량 그 규모가 커졌죠. 116만 평으로 이제 확장이 되었는데 사실 이렇게 확장이 2배 정도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 보기 드물죠. 네. 아까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한 10조 정도였는데 이게 뭐 20조가 넘는 투자 유치를 했고 이런 개발 규모 역시도 그만큼 이제 2배로 늘어났고 네. 뿐만 아니라 기존 그 기업에서도 추가 부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로 인한 주거용지가 당연히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네. 주거용지도 기존보다 약 3배가량 더 늘어났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만 이제 우리가 알아보더라도 굉장히 유망한 지역이다라고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북청주에게 인구가 이제 유입이 된다라는 것은 아마 우리 충북에서도 굉장히 큰 개발 호재가 아닌가 또는 굉장한 그 부동산 투자처가 아닌가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설명 더 들어볼게요. 네, 이렇게 청주시는 이렇게 많은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테크노폴리스의 수용이 진행되고 나면요, 수용이 끝나고 청주 시내 대토 수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요. 네. 즉 청주시에 다시 땅 투자를 할 경우 받는 이익으로 인해서 앞으로 청주시의 땅 수요가 급격히 증가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대토가 이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개발로 인해서 내 땅을 보상을 받았는데 그 주변에 다시 땅으로 보상을 받을지 뭐 취득세 면제라든지 이러저런 세제 혜택을 주기 때문에 굳이 안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청주 테크노폴리스에 수용된 땅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은 그와 관련된 연관된 땅을 또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곳이 바로 제가 예상하건대 청주 테크노폴리스와 연계하는 곳인 북청주 역세권이지 않나 싶습니다. 기업 유치나 교통망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청주 테크노폴리스의 투자 가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테크노폴리스가 부동산에 미치는 가치를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네. 먼저 첨단 과학산업단지 삼각축입니다. 2030 청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오창, 오송,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이렇게 세 곳을 첨단 과학 삼각축으로 형성하겠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네. 오창 과학산업단지, 그리고 오송 생명과학산업단지, 그리고 청주 테크노폴리스 이 삼각축은 향후 청주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지역으로 키우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중 청주 테크노폴리스는 첨단 과학산업단지 삼각축과 그리고 청주시를 연결하는 관문 지역으로 청주 남북 동서의 동서남북이죠. 청주의 동서남북 전체에 걸쳐서 네네. 개발의 중심 지역이며 산업단지 중 단지 내 인구 유입이 엄청 많대요. 네. 많다고 하니까 그 인구 유입에 대한 기대치가 가장 높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한 대기업들의 많은 투자인데요. 앞서 이정근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유치를 하다 보니까 그 면적도 넓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엄청난 투자로 예상되어지는 고용 창출은 제가 또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약 6천여 명 정도 예상이 되고요. 기업 고용 인원 및 그 가족 그리고 기존 청주 시민의 신규 유입으로 약 18,000여 명의 배우 수요를 가진 커다란 시장이 생겨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이러한 인구 유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배우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 물론이고요. 신규 물량에 투자하면은 그런 아파트가 새로 신규 물량이 만들어지겠죠. 네. 그런 신규 물량에 투자하면은 좋을 듯 싶고요. 또 네. 특히나 상가라든지 아니면 많은 기업들의 입주로 그 일자리 창출로 인한 1인 가구들이 또 증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축 오피스텔
투자에도 관심을 갖는 것도 저는 좋을 것이라고 전망되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이정근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 청주의 강남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그 대농지구의 인접성입니다. 청주 테크노폴리스에서 이 대농지구까지의 거리가 차량으로 약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가깝네요. 그 거리로서 굉장히 이제 인접하기 때문에 이 대농지구의 최고의 그 생활 인프라를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굉장히 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아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네네. 보여지고요. 또 이 테크노폴리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대농지구에도 유입이 되고, 또한 대농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또 테크노폴리스에 서로 유입이 되면서 그냥 뭐 하나의 같은 뭐 도시, 하나의 같은 동네라고 봐도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노폴리스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중에 하나가, 네. 사실 이게 좀 기존에 있던 도시라든지 이런 상업시설이라든지 형성이 돼 있는 곳이, 그러니까 생활 인프라라고 할 수 있겠죠. 생활 네. 인프라가 이제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은 이게 보통 그 주변 지역보다도 그 생활 인프라가 있는 곳으로 가기를 원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긴 한데,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같은 그 시너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청주 테크노폴리스의 또 가장 그 큰 이슈로는 바로 이 대형 그 창고형 매장인데요. 그 테크노폴리스에 있는 그 유통산업 용지에 12,000평이 넘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대형 창고형 매장을 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쨌거나 여기에 굉장히 많은 그 인구가 유입이 된다라는 점, 네. 또 많은 기업들이 현재 예상했던 그 예산보다도 더 많은 투자가 됐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앞으로 그 수익형 부동산들이 많은 곽광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개 지역 살펴볼까요? 네, 지금까지 청주시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좀 네네. 발음이 비슷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번에는 충주시, 충주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충주시를 보게 되면 그 지역 내에서도 세로축이죠. 세로축과 가로축의 교통망이 교차하고요. 네. 다수의 기업 이전과 산업 관광단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충주시 중에서도 충주시 앙성 지역을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충주시 앙성 지역은 충주 기업 도시와 충주 경제 자유구역에 인접해 있는 우수한 입지를 지닌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앙성 지역은 충주 내 핵심 도로인 38국도가 지나가고요. 여기서 보시면 그 국도에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보면 도로망에 뭐 1번, 2번, 네네. 그 홀수가 있고 짝수가 있는데 이 부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그냥 지나가는 팁으로서 홀수다 그러면은 도로망이 방향이 세로축이고요. 또 가로축은 또 짝수라고 보시면 돼요. 38국도는 우리나라를 가로축으로 횡단하는 그런 도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팁이었습니다. 네. 앙성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8국도가 지나가고요. 이를 통해 중부 내륙 고속도로 그 감곡 IC가 있어요. 감곡 IC로 진출입이 원활한 지역이 될 것 같고요. 네. 또한 2015년 착공했던 중부 내륙 철도의 역사인 앙성역이 또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 도로와 철도를 통해 1시간대로 엄청 짧은 거죠. 1시간대면 네네. 서울과 접근성을 많이 그 부동산에는 따지게 되는데 네. 서울과의 1시간이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가까운 거리예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수익을 볼 지역으로서 서울 수도권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또 앙성 지역에 또 상주하면서 살 수 있겠죠. 또한 앙주 지역 같은 경우는 예로부터 깨끗한 환경, 자연환경. 네. 충주면 그래도 지금의 모습, 예전 모습을 보면 기업 도시가 만들어지는 보게 되면은 그냥 자연 아닙니까? 자연. 말 그대로 네네. 그냥 자연. 그렇게 이제 자연 환경이 깨끗한 곳으로 유명한 곳이 있었어요. 그런 이제 예로부터 깨끗한 자연 환경과 온천이 유명한 앙성 지역에 남한 강변을 따라서 한 10km 정도 되는 길이로 펼쳐진 비내길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을 받고 있죠. 네. 비내섬. 비내섬은 향후 춘천의 우리 겨울연가에 보시면 뭐 배용준의 윤사마 나오지 않습니까? 남이섬이요. 그렇죠. 네, 남이섬과 같이 드라마 촬영을 연계한 관광 상품으로서 개발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는 등
앙성을 찾는 관광객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서 개발에 지금 한층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 드라마 촬영지 같은 관광 상품이 개발이 된다면 외국인 관광 수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한류라는 또 최고의 관광 상품이 있죠. 네. 그래서 외국인들에게는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또 여행지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데요. 하지만 이 재방문율이 너무 낮아서 네, 맞습니다. 사실 좀 안타까움을 좀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OECD 국가 중에서도 이 관광 개발이 최하위에 머무를 만큼 사실 대한민국에 이렇다 할 관광지가 없습니다. 현재.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관광객들이 와서 이 먹고 마시고 또 즐기고 좀 뭔가 이렇게 막 소비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관광지가 사실 많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네. 뭐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남산 한번 올라갔다가 그렇죠. 뭐 또 뭐 남대문 시장 갔다가 뭐 한강 갔다가 또 뭐 어디 있죠? 뭐 동대문, 동대문. 갔다가 뭐 동대문 갔다가 그다음에 무슨 그 뭐 경복궁도 가고 없죠. 그다음에 뭐 이런 것처럼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외국 관광객들이 와서 즐길 만한 거리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방문율이 한 10%밖에 되지 않는 걸로 작년에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사실 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사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약간 그 그렇죠.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네네.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하면서 이 관광 시장에 좀 타격을 입긴 했었는데요. 자, 그렇든 우리나라의 어떤 그 매력도를 발산할 수 있는 그 관광지 개발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 전 방송에서도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시키는 거, 외국 네. 기업들 유치하는 거, 그 다음이 이 관광지 개발에 굉장한 어떤 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는 점, 이런 걸 봤을 때 그만큼 관광지 개발에 많은 이 투자가 진행되기 때문에 또 그로 인해서 큰 규모의 관광 개발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더욱이나 관광지가 개발되는 곳에 투자를 꼭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이 충주시의 비내길, 비내섬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은 없을까요? 이 충주시 앙성면이죠. 네. 충주시 앙성면의 그 옛 능암초등학교 부지에 그 5대호 아트 로봇 테마파크가 이제 6개월의 사업 준비 기간을 거쳐서 오는 9월에 이제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곳은 네. 이제 예술 카페, 그다음에 이제 창작 작업실, 또 뭐 야외 갤러리라든지 체험 학습장,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벤트 존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성이 될 계획이고요. 또 지능 로봇과 차별화된 감성을 접목한 정크 아트 로봇으로 이제 새로운 또 관광 체험을 제공하게 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충주시 앙성면 일원의 명인 단지가 또 조성될 전망이고요. 네. 앙성면 능암 또 온천 지구에 약 20만 평 규모의 약 8,000평 부지에 또 조성될 명인 단지가 바로 이런 메디컬 스파 단지라든지 또 리조트 단지, 뭐 기타 이런 관광 관련된 많은 것들이 이제 올 하반기에 공사를 시작해서 2020년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렇다면 충주시 앙성 지역의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우리나라 개발축을 보시면 지금까지는 도로 중심의 그런 개발이었다면 앞으로는 철도 중심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철도가 신설 철도가 만들어지면서 역세권 주변 네네. 혹은 그 역사 그 배후 지역을 중심으로 보고 투자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최근 충주에 대기업들의 입주와 관광시설 개발이 가속화되고 철도가 나옵니다. 중부 내륙철도가 착공하면서 배후 주거 지역으로서 앙성 지역에 주택 부지를 매입하려는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자연 환경과 관광지가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은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거든요. 또 네네. 앞으로 더 몰릴 것이고요. 네. 하지만 지금 펜션이라든지 풀빌라 그리고 카라반 등의 수요가 지금 현재도 많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뭐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겠죠. 공급이 그렇죠. 부족해서 향후 이를 통한 임대 사업도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네, 지금까지 충청북도 지역의 개발 호재에 대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투자자가 당할 수 있는 피해 방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김민규 변호사의 해결 박박 시간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법이나 규제에 대해서 잘 몰라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부동산 투자의 피해 해결책에 대해서 알려주실 김민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민규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정확히 뭔가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에 여러 가지 임차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도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문자의 뜻 그대로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임차권이라는 그 임차할 수 있는 권리를 명령, 즉 다시 말해서 법원의 명령이라는 강제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등기를 하게 하는 제도를 말을 하는데요.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사실상 이제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협조를 얻어서 등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제대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신청하게 되나요? 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실질적으로 내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적기에 다시 말해서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가게를 1억이라는 보증금을 주고 내가 계약을 했는데요. 계약 기간 5년이 지나서 이제는 내가 다른 곳에서 좀 더 가게를 확장을 해서 가게를 얻으려고 이미 다 계획을 해놓았고 또 다른 가게를 이미 내가 계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당장에 그 가게로 내가 또 이사를 해서 새롭게 장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장 이제 이 가게의 어떤 그런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을 받아서 새로 얻게 되는 그 B라는 가게에 내가 보증금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막상 임차 보증금을 적시에 이제 계약이 만료된 그 시점에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새로운 가게로 내가 이사를 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내가 이 가게, 다시 말해서 A라는 기존의 가게를 내가 비우게 되면 내가 실질적으로 그 가게를 인도받아서 사용을 하게 된다는 대항력 요건을 내가 상실하기 때문에 추후에 혹시나 다른 방법으로 가게가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런 경우에 내가 순위에 따라서 내가 보장을 못 받게 되거나 내 대항력이 상실되어서 누군가에게 대항을 해서 어떤 내 적법한 권리를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먼저 임대인에게 죄송한데 이렇게 좀 가게를 비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협조를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임대인이 이러한 요구에 협조를 안 해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법원을 통해서 우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가지고 그 명령의 결정을 받은 다음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곧바로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어떤 그런 경우에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의할 점 모두 숙지하신 후에 안전한 거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충청북도 중에 청주와 충주시 개발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요즘에는 100세 시대 그리고 150세 시대 하면서 노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노후를 위해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이 투자금 자체가 실제 투자금이 작다 보니까 좀 무리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네. 그래서 적정한 자기 본인의 어떤 투자자의 예산을 꼭 한번 점검을 하셔서 무리한 투자를 진행하시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거나 임대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월 수입을 받기 위해서 임대 사업을 하는 건데 그 어떤 임대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관리라든지 네. 또는 그런 어떤 세입자를 좀 맞추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조금 어려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임대 관리를 해주는 또 업체가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박지훈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수익형 부동산에 많은 관심들을 두고 있는데요.
수익형 부동산은 무엇을 보고 상품을 결정해야 되느냐? 단순합니다. 수익률 하나만 보고 투자하면 돼요. 수익률이 높냐, 낮냐. 네. 하지만 대다수 보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수익률을 산출해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상품도 있지만 표면적으로만 수익률을 계산해서 광고하는 그런 회사 상품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만 너무 표면적인 수익률만 보지 마시고 단순히 분양가 말고 월세 말고 연이자 말고 네네. 뭐 세금이 나간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보험이 나간다든지 그 외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까지 산출해내서 수익률을 산출해 봤을 때 네. 이 정도 수익률이면 괜찮다라고 결정되어질 때 그때 투자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조언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제 충청북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또 우리 부동산 투자자분들께서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 부동산 투자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 역세권 주변 또는 어떤 인구 유입 또 어떤 그 산업단지 뭐 이 정도만 확인하셔도 되는데 사실 이 도시라는 것은 이 흔히 우리가 이제 용도 지역을 봤을 때 이제 공업 지역 또는 뭐 상업 지역, 주거 지역을 이제 도시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지역을 바로 신도시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지역에 어떤 그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기업들이라든지 또는 뭐 이 택지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 봤을 때 또는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만 보고 어떤 그 발품을 좀 파셔가지고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뭐 거리도 한번 보시고 또는 가격도 한번 비교를 해보셔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박지훈 전문가님. 얼마 전에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왔었는데요.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전문가들의 서적이나 강의에도 나온 것처럼 IC 주변, IC가 생길 것이다, 신설 예정지이다 해서 투자를 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라는 그런 사연이 있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통은요 같이 연결할 만한 개발 호재가 분명히 존재해야 됩니다. 길을 낸다는 거는 거기에 목적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네. 갈 만한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길만 뚫린다고 해서 거기 주변이 다 개발된다는 건 아니죠. 그렇게 된다면 예전에 처음에 부산항이 개발되면서 경부고속도로가 서울과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그 사이사이는 IC 주변 다 개발돼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네. 개발됐던 도시들은 무언가 이유가 다 있었다는 거죠. 대기업이 들어왔거나 네. 아니면 항만과 이어지거나 아니면 물류창고라든지 그런 교통의 그 유동이 많아질 곳으로 예상되는 곳은 다 개발이 됐던 거죠. 그 외에 잠시 지나가는 스쳐가는 그런 도시들은 주변에 아직도 산으로 아니면 논으로 봐서 원형지의 모습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정리하자면 IC 하나만 생긴다고 해서 주변이 개발되는 것은 아닙니다. IC 그런 철도나 교통과 도로와 연결할 수 있는 관광지나 개발 호재 그런 비슷한 뭐 기업 혹은 산업단지들이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복합적으로 그런 개발 호재들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을 관심을 두고 투자를 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토지 투자 혹은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랑스의 심리학자 에밀 쿠에가 이야기한 성공의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고 20번씩 외우는 건데요. 자신을 믿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진리를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